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곽지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꼭 지켜야 하는 심장. 하지만 심장질환은 성인 소아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죠. 그중 증상 중 발열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발열과 소아 심장질환입니다. 소아심장질환은 주로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선천성, 후천성 심질환, 부정맥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발열을 동반하는 질환으로는 가와사키병, 심근염, 심내막염, 최근 코로나 시대 이후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가와사키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인데요. 소아 연령에서 가장 흔한 후천성 심질환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약 20에서 25%의 관상동맥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가 않지만 유전학적 소인이 있는 소아에게 있어서 병원체 감염이 된 후에 면역학적 반응이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세 미만의 영유아가 80% 정도를 차지하고 평균 연령이 28개월, 재발률이 3% 정도입니다. 간혹 3, 4주 동안 열이 있기도 하는데 오랜 발열은 관상동맥 합병증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 외에 사지 말단의 부종, 피부가 부정형 발진이 난다든지 양측의 눈이 결막이 충혈된다든지 입술이 빨개지는 홍조 및 균열, 그리고 혀가 딸기 모양으로 되죠. 구강정막의 발절, 비환홍성 경부 임파절이 붓게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BCG 접종 부위의 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아이가 매우 심하게 보채고요. 설사나 복통, 담낭, 종대 같은 증상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심근염, 경환, 심낭 삼출 등 판막역류 증상이 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1, 2주 후 아급성기에 접어들면 열을 비롯한 급성기 증상들은 거의 사라지지만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낙설 등이 보이고 혈수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섭기병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5명에 1명꼴로 관상동맥의 일부가 부풀러 오르는 동맥류 소견을 보여서 4주에서 8주까지는 거의 호전은 되지만 직경 8mm 이상의 거대 관상동맥류는 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으로 이루어져서 급사의 위험성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아스피린 외에도 와파린이나 플라빅스라는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살펴야겠습니다. 급성기에는 면역글로불린을 주사하여서 치료하는데 10명을 치료하면 2명꼴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고 아니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나 인플렉시맵 등을 주사할 수 있습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코로나가 감염된 후에 2주에서 4주 후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다기관에 염증이 일어나는 아주 가와사키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발병 연령이 8에서 10세로 더 나이가 많고 매우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생후 3개월에서 20세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가와사키와 마찬가지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어린이가 코로나가 감염된 후에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발병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이고요. 거의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흔한 증상으로는 소화기계 증상입니다.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장염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유사하거나 때로는 급성 충수돌경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발진은 모든 환자에게 관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혈관계 이상으로 저혈압이나 쇼크 등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소아다기관 염증 증후군의 치료는 현재까지 아직 정확한 치료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와사키와 비슷하게 하는데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를 2차 약제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심근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 기생충, 진균 등으로 인한 감염, 약물,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이 있거나 인공혈관, 인공판막 수술을 했다면 감염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후는 나이, 원인, 병의 중증도에 따라 다양하고 50% 정도의 환자에서 심실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사망률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신생아에게서 75%, 영아 소아에서는 10에서 25% 정도입니다. 주로 심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심부전 증상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매우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매우 늘어져 있고 축 처져 있고 잘 먹지도 않고 숨쉬기 힘들어하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숨차하고 흉통도 생기고 복통 호소하고 또 심장이 두근거리고, 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구토를 동반해서 복통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응급실에서 이것이 단순 장염으로 오인되어 진단이 늦어질 수가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심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심장 기능을 유지하는 약물을 사용하고 필요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합니다.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제가 사용해보면 대부분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빠진다면 인공체순환이나 심실 기능의 보조기 등으로 심기능을 도와주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내막에 염증성 변화가 온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수술을 했다면 그런 세균이 혈액 속으로 일시적으로 유입됐을 때 곧바로 제거되지만, 심장 판막에 병이 있거나 인공 판막을 달았거나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는 경우는 세균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잡은 세균은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세균혈증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심장 판막을 망가뜨리죠. 그리고 또 염증이 심해져서 심장의 전도계까지 감염이 되면 결국은 심장 박동에도 이상이 되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심장 내에 세균이나 곰팡이 등 침범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을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거의 100%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이지만 고령, 쇠약한 사람, 또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간혹 발열이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열 외에도 또 요통, 관절통, 두통 등이 나타나고 간혹 사지에 출혈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후천성 심장 판막 질환이나 선천적 심장병이 있는 환자, 심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에게 발열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심내막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한 번 걸리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해서 거의 6주에서 2달 정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생제 치료도 하여야 하고 어쩌면 그 판막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하셔야 하고 적절한 항생제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발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면서 아이에게 몸에 발진이 있다, 그러면서 눈도 빨갛다, 그런데 목에 임파선도 부어있고 손발도 부어있다, 딸기여가 보인다, 그러면 심장병을 의심하셔야 되고요. 가와사키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심장을 굉장히 빨리 뛰거나 심장이 빨리 뛰면서 아이가 기절을 했다거나 아니면 토를 하면서 그냥 복통이 아닌 매우 심한 복통을 호소할 때는 그것이 배가 문제가 아니고 심장이 아파서 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흉통이 있거나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 때는 심부전 등의 증상으로 인해서 심장이 기능하지 않아서 혈액을 콩팥으로 보내지 못해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을 하셔야 되고, 또한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이유 없이 매우 보채거나 잘 먹던 아이가 먹질 않는다면 병원에 꼭 내원하셔야겠습니다. 발열은 소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예가 타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발열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에 집중해야 하는데요. 알고 있으면 겁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 마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꼭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숙지하신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잘 대처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